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시는 444 큐브를 맞추는 방법 해법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444 해법 자체도 종류도 굉장히 많고 접근 방식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영상도 제가 지금 벌써 두 번 갈아엎고 세 번째 찍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저의 아이덴티티도 살리면서,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444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단순히 그냥 요 엣지를 맞히는 3사이클 공식 이렇게 하고요, 센터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라는 식의 접근은 이미 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큐브의 원리도 좀 조금이나마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때로는 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알아서 넘기세요. 제 위쪽에 다 시간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이 부분은 나한테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스킵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 찾아서 보시면서 이 444 큐브 맞추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444 큐브 구조를 좀 알아봐야죠. 444 큐브는요, 333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센터, 333은 센터가 여기가 하나인데 얘는 센터가 4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엣지가 이렇게 4개가 있는 반면에 여기도 엣지가 4쌍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은 2개가 한 쌍이 돼서 하나, 둘, 셋, 네 쌍이 한 면에 존재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333에서는 센터나 엣지가 항상 이렇게 같이 다녀서 분리가 될 일이 없지만, 이렇게 센터도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엣지 조각도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444 큐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코너 조각은 똑같아요. 여기 이제 삼색면, 여기도 삼색면, 코너 조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444 큐브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재미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이 센터 조각이 갈라지고 엣지 조각이 갈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페어링을 하면서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333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444에 있고, 이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 444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333에서 하나가 층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5 큐브죠. 지금 5개, 하나 둘셋넷 다섯 5 큐브인데, 5 큐브에서 가운데 중앙에 센터 라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죠.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만 좀 섞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5 큐브를 보시면 요 가운데 센터 라인이 섞였어요. 그런데 여기도 섞어 볼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가운데 라인을 제외하고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가운데 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지금 가운데 라인이 하나 없다 보면 이 444가 현재 지금 맞춰져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죠? 이 빨간 면 다 맞고 파란 면 다 맞고 노란 면 다 맞고, 즉 무슨 말이냐면 444 큐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이 라인 있잖아요. 이 센터 라인이 보이지 않는 축이 존재를 해요. 다만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막 맞췄어요. 그래서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파란색 센터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주황색 센터 자리에 파란색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제가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죠? 얼핏 보면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되실지 잘 모르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 333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엣지가 하나만 뒤집어진 상태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우리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33을 기준으로 보면 이 십자가 라인, 코너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십자가 라인에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점이 하나가 맞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엣지가 4개가 다 틀리거나, 아니면 엣지가 요렇게 2개가 맞거나 요렇게 2개가 맞거나, 또는 엣지가 4개가 다 맞거나, 항상 짝수로 이렇게 노란색 오리엔테이션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 노란색이 어떻게 몇 개가 맞았냐면 하나, 둘, 3개가 맞은 상황이죠. 이거는 또 아무리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이거 맞춰보겠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보셔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개가 맞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만 맞거나 이렇게 반드시 홀수만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센터 라인, 이 축이 잘못 맞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또 이런 상황 말고요. 자, 제가 상황을 또 만들어 왔는데 이런 상황도 벌어져요. 자, 보시면 다 맞죠? 그런데 요거 파란색, 흰 노랑 파랑 엣지랑 노랑 초록 엣지가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역시나 333을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엣지가 두 개만 바뀔 수는 없어요. 엣지가 이렇게 뭐 이래서 이렇게 세 개가 바뀐다거나, 만약에 엣지가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으면 반드시 코너 조각도 같이 두 개가 바뀌거나, 언제나 두 개만 바뀔 수는 없고 최소한 세 개 이상, 엣지랑 코너 조각이 합쳐서 세 개 이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도 벌어져요. 신기하죠. 이것도 역시나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이 센터 라인, 아까 5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맞게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초록색 어느 하나 센터가 이렇게 뭐 틀어져 서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틀어져서 맞춰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맞게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맞게 맞춰진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센터랑 다르게 맞춰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444 큐브의 가장 큰 매력이고 또 재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444 큐브를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회전 기호를 좀 알아볼게요. 회전 기호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333 큐브에서는 없는 층이 생기다 보니까 회전 기호가 333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일단 겉면만 돌리는 건 똑같습니다. 333이랑 이렇게 오른쪽 면을 돌리는 건 R 회전, 윗면을 돌리면 U 회전, 왼쪽을 돌리면 L 회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시계 방향으로 앞면을 놓으면 F인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F,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F 프라임. 요건 333이랑 똑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두 줄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센터 라인과 엣지를 이제 흩어진 걸 맞추기 위해서는 겉면만 돌려서는 아무리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깊게 돌리거나, 또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안쪽에 한 줄만 돌리거나 하는 경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따른 그 회전 기호가 필요한데, 이렇게 두 줄을 돌리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 오른쪽을 두 줄 돌렸잖아요. 그러면 R은 똑같은데 이거를 깊게 넓게 돌렸다 그래서 와이드가 붙여서 W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RW라고 해요. RW.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에 두 줄을 반시계로 돌리면 RW 프라임이 붙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뭘까요? 이렇게. 지금 윗면을 돌렸죠? 그럼 U, 두 줄을 돌렸으니까 W가 붙어요. UW. 그리고 현재 이게 반시계로 돌렸으니까 UW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만 돌리는 거, 이렇게. 한 줄만 돌리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지금 이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한 줄만 돌아갔잖아요. 요거가 뭐냐면은 그 소문자를 써요. 그래서 스몰 r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그럼 이건 스몰 r 회전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돌았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가운데 기준 위쪽에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U 회전인데 윗면 겉면이 아니라 그 중간층이 돌게 되면 스몰 U. 그러니까 소문자 U 회전이고 현재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이게 스몰 U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44 회전 기호는 겉면만 돌리는 기본 333이랑 똑같은 대문자 표시, 그 다음에 두 줄 돌리는 W, 그래서 RW, 뭐 UW, 이렇게 FW, 이건 FW,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만 돌린 스몰, 그 소문자로 표시하는 이런 회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제가 444 맞추는 방법 설명드릴 방법은요,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444, 555, 666, 7717 이렇게 이제 BQ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영상을 찍을 건데 거기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리덕션이라는 방법이에요. 리덕션이라는 건 뭐냐면 뭐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게 막 섞여 있을 때 이 센터 조각들이 4개가 흩어져 있잖아요. 먼저 센터 조각을 페어링, 이렇게 맞춰주는 걸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조각을 먼저 모아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엣지 조각을 다 모아줘요. 그럼 센터가 모아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엣지가 모여있다, 이렇게 모여있다.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제는 333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333처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큐브를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이 토끼발이나 아니면 뭐 바보 토끼발이 발생하면 그거는 또 공식을 써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풀게 되면 이렇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센터 조각 모으고, 그 다음에 엣지 조각 모으고, 그 다음에 333처럼 푸는 것, 이걸 리덕션이라고 하고,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는 센터 조각을 모으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엣지 조각을 모으는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센터 조각을 모으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건 공식 센터 조각 모으는 건요,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더 어렵고요.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편한데, 자, 먼저 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본 대원칙이 하나가 있는 센터 조각을 맞출 때는 당연히 일단은 W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만 해줘도 되는데 아직은 엣지가 흐트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요 가운데만 돌리실 필요가 없고요. 두 줄씩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센터 조각이 움직이면서 페어링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그러니까 여기서 대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하나도 안 맞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 둘 맞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흰색 조각이 윗면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래에서 우리가 맞아 있는 게 이미 흐트러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대원칙은 뭐냐면, 센터 조각을 맞출 때 올렸잖아요. 그럼 반드시 되돌아봐야 돼요, 원래대로. 그래야지 어딘가 맞아 있는 조각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고, 그럼 이건 어떻게 응용하면 되냐? 흰 조각을 여기 윗면에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렸어요. 근데 우리는 올렸으니까 반드시 내려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얘가 다시 따라 내려오잖아요. 그럼 무한 반복이에요. 그럼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잘 보세요. 올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회전축을 쓰고 있어요. 이 회전축을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흰색 조각이 올라가서 U회전을 통해서, 여기서 U회전은 한 면만 돌리는 거예요. U회전을 통해서 여기든 갖다 놓고 다시 내린다면 우리는 흰색 조각을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죠. 이걸 이용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 흰색 조각을 위로 올려 볼게요. 이번에 왼쪽에 있어요. 그럼 흰색 조각이 이제 이 LW 회전을 이용해야 되겠죠?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반드시 다시 내려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린 다음에, 자, 우리가 이 회전축을 쓰고 있어요. 그럼 흰색 조각이 이 자리로 가면 안 되고, 이 자리를 제외한, 두 개 자리를 제외한 옆에 노란색이나 초록색 자리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회전을 통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내린다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흰색 조각을 올렸죠. 자, 요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맞출 거냐면, 막대기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흰색 조각이 여기가 지금 11시에 있고 여기가 지금 1시에 있잖아요. 그럼 요걸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하나가 막대기가 만들어지죠. 그럼 또 딴 데서 막대기 또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대기를 만들려고 봤는데 지금 이게 얘네가 지금 이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방금 했던 걸 지금 조금 응용하는 건데, 얘를요 위로 올려주면 돼요. 어떻게 올리면 된다고요? RW 올려서 지금 여기를 제외한 건너편으로 흰색 조각이 가야 되니까 아무데나 보내주세요. 여기든. 그리고 다시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가 찢어졌죠. 이 상황에서 아까 흰색 조각 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얘랑 얘를 이제 합체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합체시킬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올라갔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얘가 11시에 있으니까 이거 1시에 두시고 올렸어요. 근데 올린 다음에 제가 항상 말했죠. 내려야 된다고. 올렸으면 얘가 지금 다시 내려올 때 이게 찢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회전축을 쓰니까 흰색 조각을 여기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흰색 조각을 이쪽에 갖다 놔서 같이 내리거나, 이렇게 되면 흰색 막대기가 만들어지죠. 지금 초반이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두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두 개 만들었죠? 그 두 개를 합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다 이용을 할 건데요. 하나 이제 응용이 있어요. 이제 흰색 센터를 맞췄으면 보통 그 다음엔 전 노란색을 맞춰요. 리덕션 할 때 보통을 이렇게 합니다. 흰색 맞추면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마지막 옆면을 맞추는데, 흰색 맞췄으니까 노란색은 이제 또 막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진 게 있네요. 여기 옆면에서 막대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럼 위로 어떻게 올릴까요? 올렸어요. 그럼 다시 또 내려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올렸어요. 그러면 이 회전축에서 이 노란 두 개가 도망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U2 회전. 이 회전축에서 옆에다 치워두고 다시 내리게 되면 노란색이 올라가죠.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 막대기 또 만들어줘요. 또 만들어주는데, 흰색 면이 왼쪽, 노란 면은 오른쪽에 두시면요, 우리가 이 회전을 얼마든지 하더라도 얘네는 깨지지 않아요. 자유롭게 막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돌리면서 또 마찬가지로 11시, 1시 돌리면서 막대기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를 또 올릴 거예요, 위로. 그럼 어떻게 올리면 되냐면,
자, 올린 다음에 U2 해주고 내려주면 얘는 올라가는데 여기 있던 게 내려왔죠. 이게 무한 반복돼 버려요. 그럼 여기서 응용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같은 줄에 놔볼게요. 자, 흰색 센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같은 줄에 놓는 거예요. 같은 줄에. 잘 보세요. 올렸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회전축에서 벗어나야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U2. 그 다음에 다시 내려주면 아까 원래 얘가 있던 게 뒤로 밀렸던 게 다시 돌아오면서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쪽에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렇게 줄을 맞춰 놓고 하셔도 됩니다. 왼쪽에 놓고요. LW 회전으로 얘를 원래 있던 걸 위로 올려주고요. 뒤로 도망갔죠. 여기서 얘는 회전축 건너편으로 도망가야지 다시 올렸던 걸 내릴 수 있죠. 그리고 내리면서 뒤에 있던 게 합체가 되는 겁니다. 오면서 이렇게 센터 조각을 맞추는 거고요. 옆면 두 개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위아래면 맞추면 이제 옆면에 맞추면 되는 건데, 옆면 맞추실 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설명을 좀, 자, 이렇게 이제 막대기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막대기 두 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대기가 이미 딴 개가 다 완성이 된 상황이에요. 막 이렇게 두 개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막대기가 두 개가 있으면 방금처럼 올리고 U2에서 다시 내리고 하면 되는데, 기역자가 된 모양이 때가 있어요. 기역자. 이럴 때는 이거 굉장히 쉬운 게, 기역자의 중앙 부분 있죠. 지금 현재 기역자의 중앙 부분이 1시예요. 그럼 1시 부분에 나머지 한 조각을 둔 상태에서 똑같이 올리고, 이번엔 U2가 아니라요, 지금 막대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얘를 옆으로 보내줘서 이쪽에 막대기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줘서 다시 내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기역자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기역자의 중심부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11시죠? 그럼 얘를 11시에 갖다 두고요. 11시에 둔 상태에서 지금 이 두 줄 부분을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면 막대기 두 개가 뒤로 보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막대기 두 개를 반대쪽, 요거의 회전축의 반대쪽에 보내주시고 다시 내려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센터 맞추실 때 이제 마지막 기억하실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자, 흰면 맞췄죠? 자, 노란 면 맞췄어요. 그럼 좀 이상한 점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다 맞췄어요. 다 요거까지 맞춰볼게요. 지금 자, 여기까지 맞춰보면 막 센터 맞추고 나서 신나게 이제 엣지 페어링 이제 뒤에 배우고 나서 막 하다 보면 지금 요 상황에서 큐브를 맞추면 100%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이게 또 333에서 없는 재밌는 현상인데, 333 큐브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조각들이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아무리 섞이고 막 움직이더라도요, 잘 보시면 파랑 옆에 빨강, 빨강 옆에 초록, 초록 옆에 주황 센터, 이 위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막 섞일 수는 있지만 이 위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흰색 면이 아래 있을 때 파랑, 빨강, 초록, 주황. 그런데 444 큐브, 이렇게 짝수 큐브 같은 경우 5나 777 이렇게 홀수 큐브는요, 센터 조각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센터 자리지 나사만 있을 뿐 센터 조각이 없어요. 축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흰색이 아래죠? 파랑이 왔어요. 그럼 파랑 다음에 뭐가 빨강이 와야 되는데 딴 조각이 이렇게 센터가 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센터 조각을 모으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색 배치라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파랑 옆에 빨강, 빨강 옆에 초록, 초록 옆에 주황. 파빨 초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뭐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색 배치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이 색 배치에 맞게 센터들을 모아주셔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껏 모았는데 센터가 잘못 모았네. 위치가 틀렸잖아요. 여기에 빨강이 와야 돼요. 여기가 초록이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딴 건 다 맞는데 얘네만 두 개만 바뀌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바뀔 거 두 개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U면, F면. 그래서 이 두 줄을 올립니다. 얘를 두 개를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노란 면 할 때 했죠? 올리고 U2에서 반대편으로 보내준 상태에서 내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반반 됐죠. 자, 여기서요, 지금 초록색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초록색이 위에서 모여요.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파랑 옆에 빨강이니까 빨간색이 여기 모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아까 한 줄 빨간색이 여기 위에 모일 거예요. 그럼 한 줄 만들어졌죠. 여기서 빨간색 라인을 올리고 U2에서 다시 내려주게 되면 빨간색이 보입니다. 주의하실 게, 뭘 올리느냐에 따라서, 만약 이 라인을 올리잖아요, 초록색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위에 여기 초록색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빨간색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빨간색 올리고 여기서 빨간색을 다시 올려서 반대로 보내주고 내려줘야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44 큐브는 이렇게 센터를 내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센터 모았고요. 두 번째는 엣지 모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엣지를 모으는 방법을 알기 위해선 이 움직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444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333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좀 편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공식처럼 외우시려고 그러면 되게 헷갈리세요.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 엣지가 거꾸로 들어가 있죠. 나머지 신경 쓰지 말고 얘만 신경 쓸게요. 그럼 얘를 갖다가 원래대로 넣고 싶어요. 지금 빨강 초록이 빨강 이쪽 초록 일로 오게 바꾸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빼서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방향에 맞게. 그럼 얘를 어떻게 뺄 수 있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손이 편하니까 얘를 오른쪽에 두시고 RU R 프라임. 간단한 움직임이죠. RU R 프라임을 하게 되면 얘가 우리 F면 위에 이렇게 맞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다시 RU R 프라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 넣으면 돼요. 넣을 때 당연히 RU 프라임 R 프라임으로 넣게 되면 거꾸로 들어가죠. 우리가 333 할 때는 그러면서 여기서 색깔이 안 맞게 바꾼 이렇게 얘를 색깔이 안 맞는 쪽에 맞추고 이렇게 올려서 넣는다 라는 걸로 이제 초급 공식을 알려드렸었는데, 얘를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시점 변화는 귀찮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얘를 어떻게 바로 넣을 수 있냐면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얘를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넣을 때 이렇게 넣게 되면은 기존에 맞춰져 있던 얘네 센터들이 또 틀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를 내렸으면 얘가 지금 여기가 빈 공간, 쓸데없는 공간을 이용하는 거, 얘도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위치 하게 되면 원래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갖다가 큐브에서 용어로는 슬래지 해머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내리고 앞에 내리고 올리고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얘는 거꾸로 해요. 지금 앞면부터 움직이는 거죠. 앞면부터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앞면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이렇게 하거나, 이걸 슬래지 해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X자 공식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사실 저는 그걸로 그 표현을 먼저 배웠고, 그래서 특수 큐브를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쓰긴 했지만 정확한 용어가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내가 틀어진 걸 갖다가 옳게 뺐다가 다시 넣고 싶다. 그럼 어디로 빼냐면 RU R 프라임으로 빼고, 그 다음에 F R 프라임 F 프라임 R로 넣게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으로는 움직임으로 제가 회전기운 써드릴 거고요. 헷갈리신다면 잠시만요. 다시 만들고 나서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빼요. 여기로 R 해서 이 자리로 빼고 내린 원위치로 해줘야지 안 흐트러지겠죠. 이 상황에서 내리고 올리고 그렇게 되면은 안 흐트러지고 얘만 들어간다. 이렇게 움직임으로 처음엔 익히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움직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페어링을 하게 돼요. 페어링을 하게 되면 얘를 올릴 텐데,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초록색 조각을 여기다 넣고 싶어요. 여기다 넣고 싶을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 만약에 이쪽에 있다, 잘 보세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헷갈리실 텐데, 만약에 얘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데 얘를 넣고 싶다. 그럼 얘를요, 이렇게 갖고 와서 그 다음에 RU 프라임 R 프라임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를 지금 R 회전으로 얘를 밖으로 먼저 뺄 거예요. 뺐잖아요. 그럼 뺐을 때 뺐잖아요. 뺐으면 얘를 내가 지금 일로 이 자리로 U2 회전을 해서 내리게 되면은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죠. 만약에 근데 얘가 이 뒤쪽에 있다 라고 하면은 굳이 앞으로 갖고 온 다음에 굳이 넣는 게 아니라 뒷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쓸데없는 걸 위로 올려요. 요 자리죠. 얘를 그 자리로 갖고 와서 내린다. 요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조각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잘 보시면, 자, 제가 이 조각을 여기다 넣을 때,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래지 해머를 이용할 수도 있죠. 슬래지 해머를 이용해서 내리고 올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슬래지 해머의 특징이 뭐냐면, 요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빨간색이 빨간색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슬래지 해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이 맞는 경우는요, 얘를 넣을 때는 슬래지 해머로 넣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색깔이 안 맞을 때 슬래지엠으로 넣게 되시면 이렇게 색깔이 거꾸로 들어간단 말이죠. 넣은 다음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제가 RUR 프라임에 이걸로 빼서 다시 또 슬래지엠으로 넣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넣느냐? 색깔이 안 맞을 때는요, 슬래지엠으로 넣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R''R'으로 넣게 되면은 색깔이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엣지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번 마지막 복습할게요. 자, 이렇게 색깔이 F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색깔이 맞는 경우에는요, 여기를 넣을 때는 슬래지엠으로 넣는다. F, R', F', R로 넣는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지금처럼 색깔이 안 맞는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넣는다? R, 요 자리로 U'에서 R'으로 내리는 요걸로 넣는다.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원리들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자, 항상 F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엣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두 줄. 그래서 왼쪽에는 왼쪽 위에 얘 이 조각을 갖다 맞춰주고 항상. 그러면 지금 여기가 주황 초록이 있잖아요. 그럼 주황 초록에 나머지 한 조각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걔를 여기로 갖고 올 거예요. 여기로. 주황초록 조각 갖고 와볼까요? 주황초록 여기 뒤에 있네요. 주황초록 조각을 윗면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U2에서 얘를 갖고 오는 겁니다. 기본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가 이리로 보내져서 합체가 되면은 엣지가 페어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원리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얘가 이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RU', R'으로 들어가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요 같은 줄에 있으니까 페어링이 안 되죠. 같이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면 여기가 주황 초록인데 색깔이 다른 경우 있죠. 이때는 슬래지엠으로 넣으시면 이렇게 슬래지엠으로 넣으시게 되면은 주황 초록 얘는 위에 얘는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UW 프라임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페어링이 되죠. 근데 페어링이 됐어요. 근데 보시면 센터가 틀어졌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로 빼는 거예요. R, U, R 프라임. 아까 우리 배웠죠? 앞으로 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아까 틀어졌던 센터를 갖다가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엣지 페어링 하나를 완성을 했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빨강, 파랑 조각이 있어요. 빨강, 파랑. 그 빨강, 파랑 조각을 찾아요. 빨강, 파랑. 여기 있네요. 올립니다. 올려서 요 앞으로 갖고 와요. 마침 또 이렇게 됐네요. 자, 보시면 아까는 빨강 파랑 조각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색깔이 달랐죠. 색깔이 다를 때는 우리가 슬래지엠으로 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슬래지엠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빨강 파랑 조각이 또 이 위치가 이번에 또 같은 줄에 있게 돼요. 얘가 아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슬래지엠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넣냐? 이때는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헷갈릴 때는 여기가 지금 위로 들어가네. 그러면은 슬래지엠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R, U 프라임, R 프라임으로 넣게 되면 잘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얘는 위에 얘는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똑같아요. 페어링. 그다음에 R, U, R 프라임 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얘가 우리가 맞춘 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무조건 RUR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R, U, R 프라임에서 맞는 걸 갖고 오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를 먼저 윗면으로 올리고 이 자리에다가 쓸데없는 조각, 지금 맞는 거 아니죠? 안 맞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고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위치 하게 되면 이렇게 페어링이 두 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여기를 한 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는 방법은 완전 똑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응용되면 지금 계속 한 개씩만 맞췄잖아요. 한 개씩 맞췄는데 이번엔 두 개씩 맞춰볼게요. 어떻게 맞추는 건지 방법은 똑같아요. 흰색 빨강이죠. 흰색 빨강 조각을 찾습니다. 흰색 빨강 이렇게 얘를 갖고 와요. 이렇게 이 작업을 갖고 옵니다. 물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센터들이 막 지금 맞는 상황이 되고 얘는 항상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맞추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습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일로 넣을 건데 색깔이 똑같죠? 색깔이 똑같을 때는 얘가 슬래지 M으로 들어가면 같은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R, U 프라임, R 프라임으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서로 위치가 달라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얘가 여기로 가서 합체가 되죠. 그 다음 얘가 밖으로 빠질 거예요. 밖으로 빠진다는 건 어떤 조각이 다시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쓸데없는 게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들어올 때 잘 보시면 얘가 어쨌든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 자, 여기가 흰색 빨강에 맞게 되고 요 흰색 빨강에 맞게 되면서 요 윗자리에 뭐가 들어올 거냐면 원래 이 흰색 빨강 들어갈 대신 이 주황 파랑 조각이 밀렸다가 다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황파랑이 노랑파랑이네. 노랑파랑 조각이. 그러면 머리를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밀렸다가 우리가 어떤 조각을 여기 넣어줄 때 만약에 이 자리에 노랑파랑인 조각을 엣지 조각을 페어링 쌍을 여기 넣어주게 되면 돌아오면서 노랑파랑도 맞게 되겠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세팅을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1차 세팅. 여기서 아까 하나씩만 맞출 거면 맞춘 다음에 얘를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는 두 개를 맞추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거 먼저 세팅 해놨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우리가 맞출 조각의 위에 있는 이 노랑파랑 조각 또 찾는 거예요. 노랑파랑 찾아보면 아이고 이번에 여기 써버리네. 그럼 이걸 딴 걸로 해볼게. 다른 걸로. 이렇게 엇갈리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노랑 초록 조각으로 바로 맞춰볼게요. 이렇게. 자, 노랑 초록 조각을 갖고 왔고 노랑 초록 조각 위에 주황파랑이죠. 주황파랑 조각을 찾아볼게요. 주황파랑 여기 있네요. 자, 주황파랑 조각이 있으니까 얘를 U2, 그러니까 B2 해줘서 주황파랑을 위로 올려준 상태에서 이 앞자리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앞자리로. 자, 그럼 세팅 끝났어요. 자, 맞출 거 얘를 이번에 맞출 거고요. 얘의 짝을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두 줄을 같이 돌리면 얘도 같이 돌아가서 여기서는요 U면을 하나만 돌려줍니다. 그래서 스몰 U 프라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맞았죠? 맞았을 때 이제는 얘를 내보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주황 파랑 조각이 들어있는 이 엣지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를 집어넣을 건데 아까 집어넣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슬래지 M으로 넣거나 R, U 프라임, R 프라임을 넣거나. 자, 슬래지 M으로 넣게 되면 주황 파랑 조각이 위에 도착이 돼요. 위에 있으면 얘가 안 되잖아요. 얘가 아래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R, U 프라임, R 프라임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잘 보시면 뭔가 섞인 것 같지만 섞인 게 없어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아까 스몰 U 프라임 해줬으니까 스몰 U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아까 여기서 아까 맞았어요. 지금 조각이 맞아서 걔는 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면서 주황 파랑도 맞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맞춘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노랑 이제 흰색 파랑이죠. 흰색 파랑 이게 바로 있네요. 내리면 이렇게 위치가 맞게 되죠. 이게 맞췄어요. 그 다음에 흰색 파랑이 있는 이 조각을 여기다 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빨강 초록을 찾아보면 빨강 초록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얘는 올릴 때 이렇게 바로 올리게 되면 흰색 파랑이 도망가잖아요. 올리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얘를 윗면으로 올려요. 윗면으로 올리는데 지금 얘도 같이 도망갔죠. 그럼 얘를요 앞으로 갖다 놓고 다시 원위치를 하게 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위로 올라왔어요. 자, 세팅 끝났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흰색 파랑 맞췄어요. 얘는 이제 지금 얘도 이 조각을 나중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줄만 돌리는 거예요.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 빨강 초록 조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가 위로 가면 안 되고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슬래지 M으로 들어가 윗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R, U 프라임, R 프라임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은 흰색 파랑 조각 맞은 건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면서 이렇게 또 빨강 초록 조각도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느새 굉장히 많이 맞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흰색 주황 조각이 있는데 잘 보세요. 흰색 주황 조각이 있고 흰색 주황 조각이 있죠. 근데 지금 보면 같은 줄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 뒤집어 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R, U, R 프라임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슬래지 M으로 다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 위에 있는 게 흰색 초록이죠. 마침 여기 있네요. 흰색 초록. 이건데 지금 계속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흰색 초록을 맞출 건데요. 자, 스몰 U 프라임으로 맞췄어요. 그럼 흰색 초록 조각이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선 R, U 프라임, R 프라임 이렇게 되면 위로 들어가죠. 이때는 지금 보시면
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슬랫잼으로 넣어야지만 이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F, R 프라임, F 프라임, R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해서 맞춰줘야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맞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엣지를 페어링하는 한 개씩 하거나 두 개씩 하는 방법이에요. 원리는 똑같고요. 이렇게 맞히다 보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렇게 다 맞았어요. 지금 현재 맞추다 보니까 저 이거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 맞았네요. 다 맞았는데 보시면 여기 흰색 빨강, 흰색 빨강, 그 다음에 노랑 파랑, 노랑 파랑 이렇게 두 개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개가 남을 때는요, 방금 했던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맞고 안 맞는 거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은 상황에서 맞추고 내리고 맞추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자 해볼게요. 자 흰색 빨강, 흰색 빨강 아래에 뒀죠?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쓸데없는 조각이 없으니까 얘를 넣어볼게요. R, U 프라임, I 프라임 넣었어요. 그리고 원위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흰색 빨강은 맞았어요. 맞았는데 대신에 다시 또 똑같은 색이 다른 게 두 개가 생길 뿐이 이게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원래는 걔도 지금 맞추고 싶은 조각을 서로 다른 층에 놨잖아요. 이때는 같은 층에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같은 층에 배치하는 겁니다. 같은 층에 배치하고 얘도 같은 층에 배치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똑같이 이제 맞춰주는 거, 맞춰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W 프라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또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는데 얘가 지금 주황 초록 조각이 도망갔고 돌아오게 되면 주황 초록에 돌아오잖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밀어주고 얘를 뒤집는 거예요. R, U, R 프라임, 그 다음에 슬래지 에머 F, R 프라임, F 프라임, R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이 조각이 뒤집어졌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얘가 맞고요. 얘도 맞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원리는 뭐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두 개가 남았을 때는 이렇게 색깔이 같은 걸 같은 층에 두시고 먼저 엇갈리게 페어링 한 다음에 얘를 뒤집는다. 빼서 얘를 뒤집어서 다시 넣어준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면 얘도 맞고 얘도 맞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엣지를 맞히는 원리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333 맞추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딱 하나 남았어요. 아까 페리티, 토끼발, 바보 토끼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그 영상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1번 보이지 않는 축 때문에 우리가 잘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딘가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일반 333 큐브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상, 이런 거를 우리가 예외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페리티라고 합니다. 큐브 용어로. 그래서 두 가지 페리티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페리티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요 방향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노란색이 다 안 맞거나 두 개만 맞거나 아니면 네 개가 맞거나 짝수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세 개가 맞고 한 개가 뒤집어지거나 또는 한 개만 맞고 세 개가 뒤집어져 있거나 이렇게 홀수인 상황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예외형이 발생한 거라고 해서 그래서 OLL 페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토끼이빨이라고 불러요. 마치 이게 토끼이빨처럼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토끼이빨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공식 없이 물론 이제 이 발생 원리에 따라서 그걸로 우리가 해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발생 원리나 무공식으로 해결하는 게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제가 하단 링크에 관련 글과 영상 링크해 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걸 해결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처음에는 공식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고 공식 자체가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RW2, B2, U2, small l, U2, small r prime, U2, small r, U2, F2, small r, F2, small l prime, B2, R2. 당연히요. 토끼이빨을 해결하는 공식은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는 이 공식을 제일 많이 써요. 필요한 상황에서 얘 두 개만 딱 뒤집어지기 때문에 전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요. 이 공식이 불편하신 분은 또 다른 공식이 엄청 많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로 이제 좀 어렵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공식 외우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외웠던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걸 외울 때 좀 공식이 되게 기니까 구간을 나눠서 외웠어요. 뭉텅이로.
첫 번째는 뭐냐면 RW2, BW2 셋업 무브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셋업 무브 쉽죠? 오른쪽 두 줄, 뒤쪽 두 줄. 이게 셋업 무브고요. 두 번째는 U2만 해줄 거예요. 근데 U2 회전 사이사이에 뭘 넣어주냐? U2 한번 해주고 왼쪽 줄 내리고, U2 한번 해주고 오른쪽 줄 내리고, U2 한번 해주고 오른쪽 올리고, U2까지.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순서만 잘 외우시면 돼요. U2 왼쪽 줄 내리고, U2 오른쪽 줄 내리고, U2 오른쪽 줄 올리고, U2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넘어오시면 거의 다 끝났어요. 세 번째는 F2만 해주는 거예요. F2를 해주는데 F2 그 다음에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또 끝난 거예요.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자, 이게 세 번째 구간 끝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 우리가 맨 처음에 RW2 B2 해줬잖아요. 그럼 거꾸로 B2 RW2 이렇게 해주면은 토끼발이 없으면 생기게 되고요. 생기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RW2 B2 1번 2번 U2랑 왼쪽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올리고까지예요. U2 왼쪽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색깔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2 해줄 거예요.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자, 세 번째 끝났고요. 마지막 B2 RW2. 이게 바로 토끼발을 해결하는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역시나 페리티인데 이거 보면 노란 면은 다 맞았죠? 엣지가. 즉 오리엔테이션은 다 맞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위치가 잘못됐죠? 근데 위치가 3개가 틀어진 거는 정상 상황이고요. 아니면 코너 조각과 함께해서 3개 이상이 틀은 정상, 지금처럼 2개만 틀어진 건 비정상. 이걸 페리티인데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걸 위치를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이 틀어졌다. 그래서 PLL 페리티라고 해요. PLL 페리티. 그래서 이걸 우리 말로는 바보 토끼이빨이라고 합니다. 토끼이빨은 아까 요것만 뒤집어졌잖아요. 토끼이빨처럼. 토끼이빨은 아닌데 왜 이름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토끼이빨이랑 비슷하지만 뭔가 다르다. 그래서 바보라는 이름을 붙였나봐요. 그래서 바보 토끼이빨이라고도 부르고 바토라고도 합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무공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건 역시나 아래 하단 링크 참고하시고요. 바보 토끼이빨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공식 2개가 있어서 2개를 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외우시면 돼요. U랑 R만 쓰는데 이제 어떤 때는 U가 2줄 돌아가기도 하고 U가 1줄 돌아가기도 하고 가운데가 이렇게 돌아가기 스몰 U. 그 다음에 R도요. R 회전은 또는 RW 또는 스몰 R 회전. 요거 U층과 R층만 쓴다는 거. 첫 번째 공식이에요. W2 지금 보면 이게 대신 다 두 바퀴씩 돌아요. 그러니까 U 회전만 하는 건 없습니다. UW2, RW2 첫 번째, 두 번째 U2, 스몰 R2, U2 두 번째 끝났어요. 이제 거꾸로 RW2, UW2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UW2, RW2, U2, 스몰 R2, U2 두 번째, 그다음 마지막 RW2, UW2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손에 읽는데 사실 외우기 쉬운 건 이게 더 쉬워요. 두 번째 공식은 오른쪽은요 RW2만 해줍니다. 이것만 해줘요. 그럼 U는요 처음에는 U2, 두 번째는 UW2, 세 번째는 스몰 U2만 해줘요. 외우기도 더 쉽죠. 한번 해볼게요. 스몰 R2, U2, 스몰 R2, UW2, 스몰 R2, 스몰 U2 신기하죠? 한번 더 해볼까요? 스몰 R2, U2, 스몰 R2, 그 다음에 UW2, 스몰 R2, 스몰 U2 이렇게. 그래서 공식은 여러분이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돼요. 외우기 편한 걸로 하셔도 되고 내 손에 맞는 걸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거 외우시면서 이 두 가지 페리티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바보 토끼발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상황을 만들어 왔는데 전부 다 제가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린 바보 토끼발 공식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마주보게. 근데 바보 토끼발이 꼭 마주보게가 아니라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바보 토끼발 공식을 적용해서 그럼 이제 틀어진 게 3개가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U펌을 이제 3사이클 공식 사용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우니까 알려드릴게요. 트위스트 이렇게 안 맞는 게 3시랑 6시의 돈 상황에서 트위스트
RU, L 프라임, U 프라임 하시고요. 여기에서 바보 토끼발 공식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아직 틀어진 게 있잖아요. 처음에 트위스트 했으니까 여기서 역 트위스트 UR, U 프라임, R 프라임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 배웠어요. 센터 페어링 하는 거 배웠고, 엣지 페어링 하는 거 배웠고, 333 맞추는 거는 뭐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 맞추다 보니까 페리티가 발생했으면 페리티 해결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럼 우리 이제 444를 맞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시 솔빙 한번 해볼게요. 자, 흰색 면 맞추고, 노란 면 맞추고, 그 다음 옆면 맞추겠습니다. 흰색 막대기 2개. 자, 11시 있죠? 얘를 1시에 두고요. 올려주면 맞았죠? 처음에는 흰색면 맞출 때는요, 다시 굳이 돌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막대기 하나 만들어진 순간부터는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하나 완성된 게 있으니까.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럼 여기 11시, 얘는 1시 둔 상황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올렸으면은 다시 얘 지금 왼쪽에 올렸으면 돌아가야 되니까 회전면 피해서 치워주고 내리고. 자, 그럼 막대기 2개 됐죠? 막대기 2개를 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대기가 이쪽에 있으니까 회전면에서 이쪽에 놓고 이렇게 돌려오게 되면 완성이죠. 흰색면 완성. 자, 노란면 완성할게요. 막대기가 2개가 완성되어 있는데 지금 윗면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대기 하나 먼저 만들어 볼게요. 막대기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되냐? 또 여기 11시 두시고 얘는 1시에 두시고 여기 1시, 여기 11시. 그러면 오른쪽 올리고요. 지금 노란 면이 여기 이제 흰색이 바닥에 있어요. 그럼 노란 면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올린 다음에 노란색이 위에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 회전면에 놓으면 얘가 다시 내려와 버리니까 이 상황에서 올리고 회전면의 건너편 쪽으로 보내주고 이 2개를 막대기를 그리고 다시 내려주게 되면 흰색은 흐트러지지 않고 노란색 위에 있죠. 막대기 2개 완성이에요. 그럼 막대기 2개를 같은 줄에 두시고 이렇게 같은 줄에 두고 올리고 그 다음 얘를 건너편으로 U2에서 건너편으로 보내주고 다시 내리고 하게 되면 흰색, 노란색 완성. 자, 그러면요 흰색을 왼쪽, 노란색 오른쪽.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흰색이 왼쪽일 때가 편해서 그냥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제 옆면 센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4개 중에 뭘 먼저 맞추냐 상관없어요. 뭐든지 맞춰도 돼요. 편하신 대로. 지금 주황색이 하나, 여기 있잖아요. 주황색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계속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맞은 막대기가 있다면 막대기를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놔야 돼요. 그래야지 맞은 게 흐트러지지 않겠죠. 자, 오른쪽에 놓고 하겠습니다. 그럼 막대기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주황색 막대기. 자, 주황색 막대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위로 올리게 되면 주황색이 또 바로 맞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 첫 번째 옆면 센터는요. 막대기를 이쪽 줄과 이쪽 줄에 놓고 합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센터가 하나 완성이 되는 순간부터 이 자리는 확정이 돼요. 고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랑, 빨강, 초록, 주황 순서라고요. 그러면 흰색면 기준으로 주황이면 여기는 반드시 파랑색이 돼야 돼요. 반드시. 여기 다른 센터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파란 센터를 여기다 만들어줘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올렸으면 반드시 내려줘야 돼요. 올렸으면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황색이 안 흐트러져요. 자, 파란 면 막대기 하나 만들게요. 여기 11시, 여기 1시 두면은 올렸고요. 자, 우리가 지금 파란 면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가 파란 면 자리잖아요. 올렸고, 그럼 파란 면이 이렇게 막대기가 여기로 가면 내려오면서 내려와 버리니까요. 다시 여기서 올렸고 파란 면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회전면 건너편으로 보내주시고 다시 내려오면 파란 면 막대기 하나 완성. 자, 파란 면도 막대기 하나 또 완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을 때는 얘를 하나 위로 올려주면 된다고 그랬죠. 올리고 건너편 쪽으로 치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2개 따로따로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11시, 1시 올려서 맞추고 그 다음에 회전면 건너편으로 보내주고 다시 내려주고 그럼 막대기 또 완성. 자, 2개 완성했어요. 자, 주황색 있고 여기가 파란색 자리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일자로 놓으시고 올리고 U2 회전에서 회전축 건너편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 그러면 2개 완성. 그럼 2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기 2개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쪽은 막대기가 돼 있고 이렇게 대각선이 돼 있거나 아니면 대각선 2개가 나와 있거나 셋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는
사실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색배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랑 옆에는 빨강입니다. 그럼 여기가 빨강 자리예요. 빨강 자리인데 마지막 두 개가 남았을 때는 아까 저희가 기역자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기역자를 만든 상황에서 기역자의 점 하나로 맞추셔도 되고 막대기 두 개로 맞추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경우의 수를 외우시는 게 편하긴 한데 그냥 모르실 때는 그냥 올려보세요. 아무거나 올리고 뭐 치워두고 다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맞추다 보면은 우연찮게 막대기 두 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뭐 아무데나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거 또 막대기 두 개 만들어졌죠. 이게 더 편하세요. 나중에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이렇게 기역자가 만들어지고 점 하나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막대기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 아이고, 막대기가 두 개가 안 만들어졌네요. 뭐 제가 저도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대기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막대기를 한 줄에 두시고 올려서 U2 I'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기역자가 만들어졌다 그럼 기역자의 중앙 부분이 한시죠. 그럼 한시에 두고 얘를 올리고 그 다음 얘가 그 회전축의 건너편으로 간 다음에 다시 내려주면 이렇게 완성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센터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다른 경우도 많겠지만 이 원칙대로 움직이시면 모든 걸 다 맞추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엣지 페어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엣지 페어링 처음에는 한 개씩만 맞춰보고요. 이제 익숙해지면 제가 두 개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맞추시면 돼요. 흰색 빨강. 자, 흰색 빨강 여기 있죠. 흰색 빨강 나머지 찾습니다. 나머지 찾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잘 보세요. 먼저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시면요. 얘를 먼저 이 오른쪽 자리 갖다 놓고 지금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틀어졌죠? 그럼 오리엔테이션 바꿔주시면 돼요. RU, R 프라임, 그리고 왼 슬래시 M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UW 프라임으로 합쳐주고요. 얘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RU, R 프라임으로 올려주고 내려주게 되면 자, 맞은 거 위로 갖고 그 다음에 다시 센터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또 한번 이걸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주황초록, 주황파랑이네요. 주황파랑 여기 있네요. 주황파랑 또 올려보세요. 올렸을 때 마침 이거는 자리가 맞네요. 그러면 또 맞추고요. R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요 자리에 쓸데없는 걸 넣어주면 돼요. 얘나 얘 넣어주면 되겠죠. 얘 넣고 내리고 원위치 그렇게 되면 또 벌써 두 개 맞았어요. 두 개. 네 개까지는 이 방법으로 써볼게요. 자, 흰색 초록 어디 있을까요? 흰색 초록 여기 있네요. 뒤에 이렇게 바로 갖고 왔더니 아이고 위치가 안 맞아요. 얘가 아래로 가야 되죠. 엣지를 뒤집어 줘야 돼요. RU, R 프라임, F 내리고 올리고 자, 그럼 뒤집어졌어요. 또 맞추고요. 잘 보시면 R 그 다음 요 자리에 쓸데없는 거 얘나 얘를 넣어주면 안 되죠. 얘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맞추고 내리고 원위치 그렇게 되면 자, 3개 맞았어요. 벌써 3개나 맞았고 하나 더 빨강 파랑 맞춰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마침 또 색깔이 맞아요. 자, 중요한 건 자, 지금부터 잘 보시면 자, 위에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잠시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요걸 맞췄잖아요. 이거 맞췄어요. 자, 얘 올리실 때 잘 보시면 자, 위에가 맞는 게 3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3개가 있을 때 얘를 먼저 R 회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R 해서 여기다 쓸데없는 걸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쓸데없는 조각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R 회전할 때 이 R 회전 라인에 쓸데없는 조각이 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같이 뒤로 도망가 버려요. 그럼 이 자리에 빨강 파랑 조각 자리에 쓸데없는 걸 넣어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넣을 게 없죠. 지금 이게 다 완성된 거잖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페어링이 끝났어요. 페어링이 끝났는데 위에 쓸데없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럼 쓸데없는 거를요, R 회전 라인이 아닌 딴 데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여기든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R 요 자리에 쓸데없는 거 넣고 내린다. 요것만 아신다고 그러면은 어이구 돌아오면서 또 하나가 여기서 맞아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노란 면에 4개가 다 맞았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게 없죠? 이때는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2개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주황초록이죠? 주황초록. 먼저 주황초록 갖고 오네. 자,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물론 상관없긴 해요. 여기서 이제 바로 맞춰도 됩니다.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그럼 기존에 맞아 있는 게 틀어지는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거 내렸죠? 자, 맞춰볼게요. 주황초록. 그러면 그 다음에 흰색 주황이죠. 흰색 주황. 마침 위에 있네요. 잘 됐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개씩 맞출 때는 2줄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한 줄만 돌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스몰 U 프라임.
다음에 흰색 주황 조각이 얘로 이 자리로 오니까 흰색 주황이 아래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을 때 슬래지 먹고요. 왼쪽에 있을 때는 R, U 프라임, R 프라임으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내려야지 아래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면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앞면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원위치 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개 맞췄어요. 주황, 초록 맞췄고 흰색 주황 맞췄고. 자, 노랑, 빨강. 우리가 벌써 4개, 6개, 7개나 맞았기 때문에요. 엣지가 지금 12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옆면 4개. 그래서 금방 4개 맞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 찾기도 쉽습니다. 자, 얘를 일로 오면 되죠. 얘가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을 때는 슬랫잼으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노랑, 주황, 노랑, 주황. 위에 있네요. 위에 올리세요. 이렇게 올려서 갖고 오면 돼요. 갖고 왔죠. 여기 주황, 노랑, 주황. 자, 그래서 스몰 U''으로 맞췄고요. 그럼 노랑, 주황 조각이 아래로 들어가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슬래지해머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래서 원위치 하면서 2개 또 맞은 거예요. 여기 어느새 딱 2개만 남았죠. 금방 맞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맞춥니다. 2개만 남은 상황이에요. 흰파, 그 다음에 노초, 흰파, 노초. 이렇게 2개만 남은 상황은 먼저 배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얘를 내려주는데 이렇게 엇갈리게 배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를 배치를 어떻게 한다? 뒤집어야죠. RUR 프라임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같은 색깔을 같은 줄에 놓고요. 얘를 먼저 그러니까 거꾸로 헛방울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UW 프라임 해준 상황에서 얘를 다시 뒤집는다고 했죠. RUR 프라임 그 다음에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됐습니다. 그래서 원위치 하게 되면 다 맞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엣지 페어링이 끝났어요. 다음 단계는 333 맞추시면 돼요. 333 맞추시면 되는데 333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맞추실 테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족족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어링을 해주시면 돼요. 또 맞추고 2개 맞췄죠 벌써? 3개 맞췄고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까지 맞추고 나면 2층까지 이래서 1층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묶여져 있으니까 2층이라고 한다면 이제 333이니까 3층만 여기까지만 하면은 일단 첫 번째 토끼발이 떴나 안 떴나를 알 수가 있어요. OLL 페리티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분만 보시면 돼요. 코너 신경 쓰지 말고 십자가 부분만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 3개가 맞고 1개 틀려있죠. 홀수면 바보 토끼발이 뜬 거예요. 토끼발이 뜬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토끼발 먼저 해결하고 하셔도 되고요. 다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해결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미리 해결하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왜냐면 헷갈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공식 써볼게요. 자, 얘만 뒤집으면 되죠. R2 B2. 자, 첫 번째, 두 번째 U2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였어요. U2 왼쪽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그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까지 색깔이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자, 마지막 B2 RW2. 자, 그러면 얘 2개만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페리티 하나 해결을 했고요. 요 다음에 페리티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맞춰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 노라면 맞춥니다. 중급 공식으로 써서 할게요. 노라면 다 맞췄죠? 다 맞추고 나서 이번엔 바보 토끼발은 안 떴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3사이클, 코너 3사이클 공식 해서 맞추시게 되면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큐브가 완성이고요. 이제 노란 면을 다 맞추고 나면은 그 오리엔테이션 다 맞추고 나면은 바보 토끼발이 떴나 안 떴나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바보 토끼발이 떴다면 이제 공식을 써서 해결하면 되겠죠. 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예시 솔빙 한 번만 더 이번에 끊지 않고 해볼게요. 센터 흰색 막대기 맞췄어요. 또 흰색 여기 있네요. 그래서 11시 1시 꼭 11시 1시는 안 해도 되는데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막대기 2개 완성됐죠? 그래서 막대기 흰색이 완성. 그럼 노란색 위에 없네요. 그럼 흰색 왼쪽에 두시고 막대기 완성된 게 있네요. 얘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U2 내리고
하게 되면 막대기 2개 올라갔고요. 노란 거 막대기 2개. 이렇게 막대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줄에 놓으시고요. 같은 줄에 있는 쪽을 올리고 U2 내리고 하게 되면 흰색, 그 다음 노란색 완성. 옆면 아무거나 파란색 3개나 있네요. 얘를 해볼까요? 자, 하나 응용. 자, 기역자입니다. 기역자인 상황인데, 자, 기역자의 중앙 부분, 여기가 1시예요. 그럼 1시에 파란 조각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2칸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2칸 떨어져도. 1시에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원래는 하나만 올릴 걸 갖다 2번 올리시면 돼요. 2번 올리고요. 막대기 만들어졌죠? 회전축 반대로 보내주시고, 다시 2번 내리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흰색, 노란색고 옆면에 센터가 하나 완성이 됐다. 이 순간부터는 이제 센터 자리가 고정이에요. 파랑 옆에 얘 빨강 자리입니다. 빨강을 맞춰주셔야 돼요. 빨강.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11시, 1시 만들어 주시고 막대기 회전축 반대로 가고 다시 내려주고. 자, 그럼 막대기 완성됐죠? 근데 아까 막대기가 여기 있었네요. 그러면 오른쪽 여기서 2칸 떨어져 역시 똑같이도 오른쪽에 2칸 떨어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2 회전해서 올려주고요. 회전축 반대로 간 상황에서 다시 R2 회전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파랑 옆에 빨강. 여기 초록 자리죠? 막대기 2개 끝났습니다. 여기가 초록 자리예요. 여기서 주황으로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초록색을 여기 초록 자리니까 초록색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초록 올려고 회전축 반대로 보내준 상태에서 다시 내려주고. 자, 그러면 끝났어요. 센터. 자, 그럼 엣지 페어링 해볼게요. 이번엔 바로 2개씩 해보겠습니다. 흰색 빨강. 찾아보세요. 흰색 빨강, 흰색 빨강. 여기 있네요. 여기 흰색 빨강. 올려요. 올리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빨강 위에 흰색 주황이에요. 흰색 주황 찾아볼게요. 흰색 주황, 흰색 주황. 여기 있네요. 아이고, 흰색 주황이 요 자리에 있어요. 지금 흰색 주황이. 그럼 얘를 먼저 위로 올려야 돼요. 올릴 때 얘도 지금 같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R2로 올려주고요. 얘를 옆으로 치워준 상태에서 다시 R2로 내려주게 되면은 얘는 원위치가 됐죠. 그리고 올라왔어요. 이제 맞추기 전에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요. RU', R'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페어링 RU', R'에서 아래로 들어가게 만든 상태에서 원위치. 그럼 2개 맞았어요. 자, 그래서 12개 중에 2개 맞췄고요. 아까 맞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3개가 완성된 상황입니다. 자, 주황초록, 주황초록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내려오게 주면은 지금 같은 줄에 있으니까 뒤집을게요. RUI' 슬래치 해머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흰색 초록, 흰색 초록. 어이구, 여기 같은 줄에 있네요. 같은 줄에 있을 때는 여기서 뭐 아예 그냥 맞추셔도 되고요. 딴 거 먼저 하셔도 돼요. 딴 거 먼저 하죠. 뭐. 노랑 파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어디 있니 빨강? 여기 있네요. 자, 내려주고 봤더니 뒤집어야죠. RUI' 슬래치 해머. 자, 그러면 노랑 초록, 노랑 초록, 노랑 초록. 여기 있네요. 뒤에. 이 상태에서 뒤에 있으니까 B2로 위에 올려주시고 U2에서 앞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두 자리 중에 오른쪽에 있죠? 그럼 슬래치 M으로 나중에 내려오면 돼요. 먼저 스몰 U' 페어링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슬래치 M으로 아래로 들어간 상황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원위치. 자, 그러면은 2개 맞았어요. 벌써. 또 주황 초록.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으면 RU', R'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요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랑 파랑. 아이고, 얘도 또 이렇게 또 짝이 맞아 있네요. 맞추고 할까요?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색이 지금 이렇게 같은 2개가 같이 맞물려 있을 때는 같은 층에 같은 층에 놓고요. 그 다음에 헛방 쳐주시고 얘를 뒤집으면 된다고 그랬죠? 엣지를 뒤집고 원위치 하게 되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안 맞는 거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얘 내려볼게요. 주황 파랑. 얘도 또 이렇게 참 이런 상황 이 돼버렸네요. 얘도 맞추고 가죠. 뭐 주황 파랑, 흰색 초록, 주황 파랑, 흰색 초록이네요. 그러면 슬래치 M으로 내려서 같은 줄에 놓고요. UW'으로 헛방 쳐주고 얘 이 엣지를 뒤집어 주는 거죠. 뒤집고 원위치. 그래서 또 2개 또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 안 남았어요. 여기 노랑 빨강. 지금 아마 요 3개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노랑 빨강이죠. 요 노랑 빨강이 아래로 가야 되니까 RU', R' 해서 아래로 갔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강 초록, 요 빨강 초록 이미 준비가 됐어요. 요 세 개로 끝나는 겁니다. 자, 먼저 페어링, 그다음 빨강 초록이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슬래지 해머. 그래서 원위치 하게 되면 마지막 세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엣지 페어링 끝났고요. 333 맞춰볼게요. 또 바바이 주 빨간색 이거. 자, 십자가 완성.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더 헷갈리네요. 이것도 먼저 페어링 해주고 넣어줄게요. 그래서 저는 스피드 솔빙은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느려요 라고 놀리지 마시고요. 잘 못합니다. 좀 미리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다만 저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지만 빨리 맞추는 건 잘 맞추지 못해서 저보다 이제 나중에 다 배우신 다음에 저보다 더 빨리빨리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맞췄어요. 여기까지 맞췄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토끼이빨 발생 유무 또 발생했네요. 이게 참고로요, 페리티는 발생 유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50% 확률로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엣지가 하나만 맞아 홀수로 맞았죠? 그럼 요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 뒤집어 주시면 돼요. 얘 뒤집어 볼까요? RW2, B2, 그다음 U2 왼쪽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 그 다음에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그 다음에 B2, RW2. 자, 두 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일자 상황이니까 F, 트위스트 F'에서 십자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공식으로 써서, 자, 노란면 다 완성.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떴을까요? 토끼발이 떴네요. 토끼발이 떴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토끼발이 특히나 뜨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맞춰야 돼 헷갈리실 텐데, 여기서 이제 뭐 고급 공식 아신다면 내가 아는 대로 일단 최대한 맞춰보시고,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코너부터 맞추시는 게 편해요. 코너부터. 지금 코너가 대각선으로 틀어진 상황이니까요. 바꿔주시고요. 팁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개 바꾸면 되겠죠. 또 팁밤. 이렇게 333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제 333 그 공식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바보토끼 이빨이 처음에는 모르실 거예요. 지금 바보토끼 발생 상황인데, 엣지 3사이클 공식 있잖아요. 아무데나 한번 써보세요. 아무데나 써서 얘를 맞춰볼게요. 기왕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편하시니까 초록색을 시계 방향, 파란색이 요로, 주황색이 요로 가게 될 거예요. 자, R2U, RU, R'U', R'U', R'U, R' 하게 되면 초록색 요로 가지고 맞았고요. 여기 있던 주황색 요로 와서 맞았어요. 자, 이렇게 바보토끼발이 떴죠? 이때는 이게 마주보고 있으면 공식을 바로 쓰시면 되고요. 옆에 있을 때는 3시, 6시에 논 상황에서 트위스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보토끼발 공식을 써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바보토끼발 공식 썼고요. 역 트위스트 하게 되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444 푸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만 따졌을 때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3사이클 공식에서 자, 요걸 여기 놓고 요걸 여기 놓고 요렇게 쓰시면 반드시 요게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이어서 제가 계속 찍을 555, 666, 777에도 오늘 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것만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면 사실은 55, 66, 77은 모두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센터 페어링 할 때 아주 일부분, 그 다음에 엣지 페어링 할 때 아주 일부분, 부분에서 제가 추가 설명 드릴게 한 5%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그것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요거만 맞추시면 요거 맞추고, 그 다음에 딴 건 못 맞추시면 또 그거 또 새로 배워야 되니까 이것도 맞추면서 앞으로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원론적으로 접근을 좀 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이거를 다 이해하시면 뒷부분 더 쉬워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영상 한번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열심히 또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거나 막히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럼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